제 마음에 있는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제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한 얘기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좀 실감 있게 제 생각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질문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과 의문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어야 하고 간결하고 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질문 답변이 공유되어야만이 이런 자리에서 질문 답변이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이지, 혹시 잘못하면 많은 분들을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문 답변을 잘 좀 다듬어서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맨 처음 구속된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한 다리를 걸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잡혀왔냐 물어보니까 광주 학살의 진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는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모이면 우리끼리 노래를 했는데, 그때 그 노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다음 5월의 노래, 그 다음에 출정가 이런 노래였고, 그 외에 제목은 모르지만 부르라고 하면 제가 내리다리 열 몇 개씩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이제 주제가 노동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당이 갈라지면서 이제 정치적인 지역적 갈등의 문제로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부산에서 6월 항쟁을 할 때까지는 그 주제를 광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90년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총재가 야당을 들고 여당으로 당을 합칠 때 굳이 남았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3당 합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연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것이 또한 고립화의 구도를 만들고 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광주 5월 항쟁 그 당시에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 함께 표현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잠겨 있었던 또 하나의 항쟁의 이유, 소외와 차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지역으로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소외와 차별이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열과 대립입니다. 분열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증오를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단히 소모적이고도 파괴적인 그런 정치 구조의 문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참여정부 한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꼭 좀 극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그런 그 목표에 대해서 광주 전남의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신뢰했기 때문에 2002년 3월 16일 이 광주에서 제가 가장 높은 소위 그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게 부여해 준 커다란 한 시대의 책임 사명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차별과 소외, 그 대립과 갈등, 불신과 증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 이것이 제게 주어진 큰 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나 느끼는 난감함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보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극복하고자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정부를 인수하고 출발해 보니까 김영삼 정부 처음에 나타나던 것과 같은 현상의 일부가 나타나고 있고, 김대중 정부 초반에 나타났던 현상의 일부가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데 대단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 아주 그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소위 박철원 씨를 본인이 했던 검찰이 했던 어쨌든 이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구 경북의 민심이 완전히 김영삼 대통령을 등을 돌리고 그분의 임기 5년 내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 이후 국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되게 비슷한 시기에 자기 고향인 부산에서 영도다리 밑에 손가락이 떠돌아다닌다는 그 얘기들이 아주 재미있게 회자됐는데, 그것도 아마 김영삼 정부의 치명적인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내내 영남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요직에 기용해 봐도 변함이 없었고, 아마 국민의 정부 막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로 부산에서 그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지원 유세를 가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도대체 몇 사람이 요직에 갔습니까? 1000명이 갔습니까? 10,000명이 갔습니까? 만일에 1000명이 그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요직에 가서 재미를 보았다면, 영화를 누렸다면 부산 시민 여러분 4,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재미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0,000명이 재미를 봤다면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재미를 본 겁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중에 재미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호남이 다 해먹는다고 하니 호남이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도대체 몇 사람이 덕을 보고 몇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부산 사람입니까? 30년 전에 중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지금 서울 가서 부산이 뭘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부산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어서 본 적에 그냥 부산으로 본 적이 돼 있으면 신문엔 부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내 결국 그 부산 사람들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편중 인사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누구의 오해도 생기지 않게 다시 이런 것으로 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정부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막 조사를 해가지고 잡아넣는 그런 것이 한 번 있고, 청와대가 나서서 소위 사정이라고 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느라고 무슨 골프 얘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우리 정부에 지금 그것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정권 초기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 무슨 강령인이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뭐 하라고 그거 하려고 생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직자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는 기준이 있긴 있어야 하니까 부처별로 자기들이 토론해서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켜나가게 그렇게 하자.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라야 스스로 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윤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에다 권고하고 했습니다. 권고를 받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내부의 토론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놀랍게도 제가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동력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좀 투명한 공직사회, 투명한 정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부닥쳐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이 어떤 이유로든 되풀이되고 있어서 하나 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무현이가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야에서 민주화 투쟁을 할 때는 오로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 관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도 초선 의원 때는 역시 비슷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당의 중진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안을 생각하고
어떻든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중진으로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라서 역시 제 스스로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또 옛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그 카운셀러 선생님이었던 그 조광재 선생님께서 어느 날 우리 그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오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중세 교회의 시대에 당연히 종교적 교리는 천동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잡혀가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천동설을 포기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분은 역시 지동설을 신봉하고 발견했던 사람인데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지동설을 부인하고 천동설을 수용하고 살아서 나오면서 그 재판소 문턱을 넘으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우리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어느 한 가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존재하는 삶의 형식이고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브루노 쪽을 좀 더 존중하는 쪽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쪽이었습니다. 최명길과 김상헌 그것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쟁일 수 있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엎드려서 세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또 하나는 한신 장군은 어릴 때 동네에 불황한 아이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가랭이 밑을 기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잘 곧잘 하지요. 이 두 개는 모순된 것이면서도 또한 다 우리 삶의 본보기로 그렇게 덜먹여지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런 문제들이 제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제가 약속했던 대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한 지 80일 남짓 됐습니다. 아직 제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왕에 실패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었던 제 의지를 결코 쉽게 버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정몽준 후보와 제 사이에서 있었던 그 팽팽한 갈등, 결국 저를 지지하고 저에게 기대를 거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였지만, 그러나 이기더라도 여기저기 발목이 잡혀서 제 할 일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은 끝내 나를 지지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아마 완전하게 실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실망시키려면 일찌감치 실망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실패한 후보가 실패한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그대로 관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락호락 제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90년 이후의 전 정치적 역정에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화해와 통합, 이 목표는 결코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제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제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한 얘기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좀 실감 있게 제 생각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질문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과 의문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어야 하고 간결하고 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질문 답변이 공유돼야만이 이런 자리에서 질문 답변이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이지, 혹시 잘못하면 많은 분들을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문 답변을 잘 좀 다듬어서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문제만, 광주에서 제가 가장 높은 소위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게 부여해 준 커다란 한 시대의 책임 사명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차별과 소외, 대립과 갈등, 불신과 증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 이것이 제게 주어진 큰 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나 느끼는 난감함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보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극복하고자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맨 처음 구속된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한 다리를 걸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잡혀왔냐 물어보니까 광주 학살의 진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는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모이면 우리끼리 노래를 했는데, 그때 그 노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다음 5월의 노래, 그 다음에 출정가, 이런 노래였고, 그 외에 제목은 모르지만 부르라고 하면 제가 내리다리 열 몇 개씩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이제 주제가 노동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당이 갈라지면서 이제 정치적인 지역적 갈등의 문제로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하나 함께 표현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잠겨 있었던 또 하나의 항쟁의 이유, 소외와 차별,
구조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지역으로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소외와 차별이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열과 대립입니다. 분열된 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증오를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단히 그 소모적이고도 파괴적인 그런 정치 구조의 문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참여정부 한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꼭 좀 극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그런 그 목표에 대해서 광주 전남의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신뢰했기 때문에 2002년 3월 16일 어떤 우리가 부산에서 6월 항쟁을 할 때까지는 그 주제를 광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90년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총재가 야당을 들고 여당으로 당을 합칠 때 굳이 남았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3당 합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연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적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것이 또한 고립화의 구도를 만들고 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광주 5월 항쟁 그 당시에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